지금 F0이 5고 F2가 20이니까 대입을 해볼까? X에 대입하는 거니까 5는 X에 0 넣으면은 A의 N제곱이 5가 되는 거고 20 같은 경우는 A의 2M 더하기 N이 되는 거겠죠? 그럼 요걸 한번 쪼개볼까, 쌤이랑? 지수가 더해져 있으니까 곱하기로 쪼개면은 2의 2m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이겠지. 뭐야? 이게 A가 아니구나. A구나. 이 놈이 얼마래? 5래.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4는 A의 2m제곱까지. 그래서 마지막 물어보는 F1이니까 F1 같은 경우는 A의 m 더하기 n이겠죠? 그럼 똑같이 해석하면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인데 요 놈을 A의 m제곱의 제곱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A의 m제곱은 원래 뭐 가능해? 뿔마 2대지. 근데 이제 지수함수 형태에서는 양수밖에 안 되니까 2만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 곱하기 5, 10으로.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일단 대입을 좀 해볼까? 2k 집어넣으면 A의 2k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k 제곱은 14까지. 근데 이제 요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요거는 역수 형태 알려준 거 맞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곱을 줘놓고선 세제곱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당연히 바로 못 구해. 뭐 알아야 돼? 1차 알아야 돼. ak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k제곱.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구할 거고 그냥 t로 둘까요? 그럼 우리 이거 제곱해서 얼마를 빼야 얘 나올까? 2 빼면 나올 수 있겠죠? 원래는 이제 앞뒤 곱하고 2배인데 이게 역수 형태니까 2로 빠지는 거 이게 이거 제곱. 곱셈 공식 변형으로 문제 푸는 거니까 t제곱은 16. 계속 반복된 형태는 지수함수 형태니까 양수밖에 안 나와. 그래서 t는 4만. 됐나요? 그러면은 얘를 바로 써볼까? 한번 쓸까? 한번 쓸까? 얘는 ak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k제곱 세제곱에 마이너스 3에 역수 형태니까 곱하면 1 나올 거고 여기 똑같이 ak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k제곱 그대로 대입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넣으면은 64 마이너스 3 곱하기 4 64 빼기 10이니까 52로 됐나요? 그 다음에 94번 보자.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겹치는 그래프 문제는 그 조상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형태, 요거 같은 거 골라주는 거니까 지금 9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잘 바꿔서 요 형태만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요 형태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기억은 9분의 1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않을까? 요걸로. 그러면은 9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 온 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 y축 대칭 이동 해석하면 되고 이렇게 더하기 되어 있는 건 평행 이동 해석하면 되니까. 그래서 조상 9니까 가능한 거예요. 니은도 볼게. 요놈 밑이 3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수 앞에 항상 1, 2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얘는 정확히 말하면 요렇게 써줘야 돼. 얘가 맞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상 9x제곱 x 더하기 2분의 1인 거니까 얘는 평행이동으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x를 잘 봐주면 되는데 x 밑에가 이제 디귿 같은 게 안 되겠죠. 디귿은 y는 마이너스 9 곱하기 3의 x 마이너스 2제곱인데 뭐 정확히 바꾸면 여기까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밑이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는 냅두고 마이너스 먼저 쓰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쓰고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해버리면 여기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붙어있는 거는 대칭기동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얘는 조상이 아예 3x제곱이니까 안 돼요.
리을도 리을은 어떻게 설명해 줘 볼까? 3을 앞으로 뺄까? 얘랑 얘랑 그러면은 잠깐만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9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쓸 수 있겠죠? 9가 3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제 밑을 같게 만들면은 이렇게 계산은 얘로 돼. 뒤에 써져 있는 거는 y축 평행이동이가 상관없고, 그래서 약간 이제 겹치는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x 앞에 숫자만 잘 보면 돼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건 니은 같은 것만. 2x제곱이니까 x로 바꿔서 해석을 해줘야 돼. 알겠죠? 디귿 빼고 다 되죠? 기억, 니은, 리을. 6번. 볼게. 이런 건 이제 그림이 조금 잘 그려져야 되는데 한번 노력해볼게. 근데 일단 확인해줘야 되는 건 여기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두는 거의 똑같아요. 얘랑 8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지수의 곱인, 이제 밑이 같은 곱셈이니까 이렇게까지. 그래서 확인해줘야 되는 거는 문제에서 두 개의 함수를 줬는데 두 개의 함수는 일단 조상이 똑같고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제일 기본적으로 외운 거 맞죠? 요 그래프를 이렇게 가려면은 x축으로 얼마만큼 왼쪽 세 칸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은 좀 비슷한데 좀 그리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그러면은 쌤 오히려 얘부터 먼저 그려볼게. y는 2랑 8부터. 간격은 뭐 엄청 따지진 않을게요. 대충 2 이렇게 보고 8로 보자. 그러면은 얘부터 먼저 그려볼까 혹시 얘들아? 요거부터? 그럼 얘는 x에 뭐 대입해야 여기 나와? 1. 그럼 여기 지나야 되고 0,1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8까지 가려면 x에 뭐 집어넣어주면 돼? 3까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일단 하나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두 번째 이놈도 그려볼게. 이놈은 쌤 말한 것처럼 이걸 왼쪽으로 세 칸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바로 활용해서 구해도 돼요. 알겠죠? 얘 한번 만들어보자. 여기에 2가 되고 싶어. 그럼 x에 뭐 집어넣어줘야 돼? 마이너스 2니까 좀 칸수는 좀 만들어 볼까요 우리? 한 요 정도? 여기 실제로 이렇게 왼쪽 세 칸 움직인 거예요. 그럼 8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0. 오, 여기. 그럼 여기는 안 따져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쭉 갖고 볼까? 어차피 이게 y 절편 따지는 문제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분홍색과 보라색과 연두색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건데 이 넓이를 못 구하죠? 곡선이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풀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모양을 일로 옮기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옮겨질 수 있는 이유는 평행이동한 거여서 조상이 같아서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쉽게 따지면 높이는 세로는 y8부터 y2까지 그냥 차야. 가로는 왼쪽으로 세 칸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3이 끝입니다. 그래서 6, 3, 18로. 그 다음에 7번. 오. 여기는 일단 뭐부터 해볼까? 요거 그래프 혹시 그릴 수 있어? 절대값 x 그래프 제일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그려지죠? V자? 로 외워주면 좋죠. V자인데 V자가 되는 이유는 왜 그렇지? 보통 이제 그 문제 풀 때는 0 이상 0 미만으로 문제를 푸는데 함수 그릴 때는 일단 빼고 그리죠. 그 다음 절대값을 씌우면은 이제 y 입장에서 무조건 뭐가 안 나와? 여기 y값이 음수가 절대 안 나오니까 이거를 뒤집어 올려서 V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쌤이 이렇게 처음 배우는 함수인데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흐름만 알면 이거 먼저 그리면 돼요. 그냥. 그럼 지수함수는 여기 숫자랑 여기 식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 여기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어차피 지수함수는 모양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x는 정의역은 이제 모든 실수니까 위아래 움직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놈 y축으로 3칸 내렸다는 표현이 중요하니까 여기 y는 마 3까지. 이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왼쪽 아니지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 정도만. 이 그래프가 얘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절대값을 씌우니까 누가 필요가 없어져? 음수는 안 돼 절대. 뒤집어 까야 되고. 여기서 확인해줘야 되는 거는 요 놈도 같이 따라가요. 이 그 지수함수가 점근서 y는 마3이 절대 안 되는 값인데 이거를 들어 올리다 보니까 이 값들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진행되는 값들은 절대 뭐가 될 수 없어? y는 3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떤 함수도 아닌데 이게 좀 구분이 되다 보니까 오른쪽은 절대 3보다 안 되고 여기 뚫고 가도 돼요. 상관없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절대값 함수는 요 모양. 이 모양만 봐주면 될 것 같고 걔가 y는 k는 어떻게 생긴지 알죠? 이런 거 그 가로선이랑 얘랑 만날 건데 모든 자연수 k니까 이게 1, 이게 2, 3은 안 돼. 두 점에서 안 만나니까. 그래서 원래는 정확한 표현은 3보다 작고 0보다 크다겠죠. 근데 자연수만 구하는 거니까 1이랑 2만 더하면 3까지. 1번 300번도 좋은 문제긴 한데 넘어갈게요. 그러면 보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네가 뭘 배우고 있어? 종구쌤이랑 어디다만 배우고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공동수학 1 배우고 있어? 네. 근데 그럼 이거는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맞죠? 배운 거니까 공통수학 2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말은 요거 같아요. 요 점을 구할 거야. Q라고 쓸게. 그냥 구할 건데 이 Q라는 점이 Y는 2분의 1X제곱 위에 있다는 표현이니까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안 나면 내부는 이렇게 풀었어요. 문제 잘 읽으면은 OP를 1대3 내분하고 싶은 건데 우리 다행히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서 내분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OP를 1대3 내분하고 싶으면 앞에 점도 써줘야 되고 뒤에 점도 써줘야 되는데 없네? 만들어야겠네. 만들게. P로 쓸까? P니까? P, 여기 위에 지나는 거니까 4의 P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OP를 1대3 내분하고 싶으면 이렇게 밑에 1대3까지 쓰면 이제 매우 쉬워요. 공식 푸는 거는. 그래서 이 Q라는 점, 내분점은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이니까 X, Y이 두 개 있어야 되고 분모에 얼마 와야 될까? 둘이 더해서. 잘하네 뭐야.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앞, 뒤, 뒤, 앞으로 빠르게 외워서 풀 거니까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하면 됩니다. 얘가 Q야. 얘가 얘야. 얘가 여기 있대. 바로 대입할게요. 그러면 대입을 하고 수정할까? X랑 Y 집어넣을게. 일단 4분의 4P제곱은 2분의 1에 4분의 P제곱인데 지금 여기 좀 수정해볼게. 4P제곱을 4로 나눈 거니까 요렇게까지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좀 볼게요. 한 번 더 쓰자. 지금 문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2의 2P-2 여기는 2의 마이너스 4분의 P까지 2분의 1제곱인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갖다 놓고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4분의 9P인가? P는 9분의 8까지 좌표 물어봤으니 X좌표만 9분의 8까지 2번 아니군요. 3번 보자. 지금 지수함수 또 2개 있고 넓이 2배 잠깐만 그림만 보면 되나? ACB 넓이가 ADC 넓이 2배래요. 지금 이 2개의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뭐는 똑같아? 높이. 그러면은 밑변의 B가 넓이의 B이기 때문에 지금 A 써있죠. K 써있어.
그러면 K 무시하고 그냥 T로 갈까? 2T T로 가볼게. 됐나요? 그러면은 C라는 점 구해볼게. Y는 K야. 2T, K. D 볼게. D가 핵심인데 똑같은 K는 맞아. 근데 0,0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로 이제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위로 올라간 건 K인데 여기에서 이만큼 가야 되니까 3T. 됐죠? 그래서 지금 C랑 D를 잘 함수에 집어넣으면 돼요. C는 여기를 지나고 있고 D는 얘를 지나고 있으니까 그냥 일단 넣을까? K는 2의 2T제곱. 두 번째, K는 A의 3T제곱. 근데 이게 같은 라인 선상이 있다는 거는 Y값이 같은 표현이니까 둘은 같다. 그러면은 지수에 또 공통적인 문자가 있으니까 이거 좀 수정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오른쪽도. 그러면 같은 지수고 값이 같으니까 밑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좀 주관식이면 좀 쓰는 게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첫 번째는 A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잠깐만 3분 세제곱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이제 요놈을 이게 3분의 1제곱이니까 세제곱근 4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알겠죠?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될 것 같아요. 이 제곱으로? 되죠. 그다음에 3번. 했죠? 5번. 5, 6, 7. 여기도 은근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는 좀 파악을 해줘야 되는 게 밑을 좀 먼저 봐주면 되는데 일단 풀기 전에 이것 좀 예시 한번 가볼까요? 2분의 1의 1제곱이랑 2분의 1의 제곱 중에 이제 누가 커? 왼쪽이 더 크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뭐로 풀어서 지금은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계산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약간 뭐로 좀 해석하면 좋냐면은 요거는 y는 2분의 1x라는 1x 제곱이라는 지수함수에 x의 1이랑 2를 대입한 함수값이에요. 근데 이 감소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x값이 커지면 어때? 값이 작아지고 x값이 작아야만 함수값이 커지죠?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보다 작으면 x가 크면 함수값은 커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보자. 그나마 쉬운 게 없네 다. 가볼까요? 4제곱근 4분의 1제곱 여기 2의 세제곱 여기 세제곱근 4. 아까 했던 거다. 4의 3분의 1제곱인데 4가 2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계산할 건데 그럼 어디까지 올 수 있을까? 2의 3분의 2제곱까지 아직 정리 안 끝났어요. 맞죠? 그러면 얘는 3분의 또 9야. 예? 3분의 9 맞죠? 그러면 또 곱하기니까 둘이 뭐 해줘야 돼? 또 더해줘야 되고. 근데 또 아직 4분의 1까지 있어.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 2의 12분의 1제곱까지. 됐나요? 볼게요. 지금 왠지 2로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2로 좀 풀어볼게. 64분의 1. 2의 6제곱이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6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그래 둘이 곱하면은 2분의 3까지. 얘는 좀 그나마 쉽네요. 얘도 볼게. 얘도 괜찮네. 2의 3분의 1제곱. 요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5니까 2의 15분의 2분의 15인데 분수가 이상하다? 맞지?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5 해야 되는데 6분의 2 45 47? 거기에 6분의 1제곱까지 할 거야. 36분의 47까지. 됐나요?
마지막. 얘는 이렇게 루트니까 2분의 1을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256에 좀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니까 2분의 1이 이렇게 4개 있는 거예요. 그럼 다 곱해야 되잖아. 그럼 얼마야? 16분의 1까지. 근데 256이 2의 8제곱인가요?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볼게요. 얘는 어떻게 해석하자? y는 2x제곱. 증가하는 지수함수 형태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물어보니까 x가 크면 제일 커요. x가 작으면 제일 작고. 그래서 x라는 건 지수 말하는 거니까 지수 큰 거랑 작은 거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작은 건 얘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1 넘었죠? 1에 근접하지? 얘는 뭐 반밖에 안 됐어. 이게 제일 작아. 제일 큰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얘는 1하고 절반까지 온 건데 맞지? 근데 요놈은 36을 빼면요 얘는 1 더하기 36분의 11이야. 그럼 절반은 아니잖아. 여기 18까지 와야 되는데 19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얘가 더 큰 거. 그래서 큰 거랑 작은 거를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어렵진 않네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인가요? 2의 제곱 4까지. 그 다음에 6번 볼게. 이거는 연습 한 번 더 하고 갑시다. 뭐 해볼까? 이거 얼마 나온다고? 3의 5분의 4제곱. 그래서 이렇게 그 거듭제곱근 앞에 있는 숫자 여기가 분모로 간다는 것만 조금 외우고 있으면은 자 바꿔볼까요? a의 n분의 n 플러스 1제곱. 근데 이게 써보면 알겠지만 다 규칙이 있죠? 어때? 그 분모가 분자가 1이 좀 커요. 하나씩 1씩. 그럼 여기서 규칙은 좀 어떻게 찾는 거냐면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1을 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a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제곱이고 a의 1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1제곱인데 그럼 이제 똑같이 1에 더한 건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만 좀 대수 비교를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2분의 3분의 1, 4분의 1인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커? 분모가 작아야 크네. 그럼 일단 지수로 봤을 땐 누가 제일 크다? 지수 봤을 때 얘가 제일 크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해줘야 되는 게 똑같이 a가 뭐야? 1보다 크대. 그럼 a 1보다 큰 거 뭐야? 또 지수함수의 증가함수 형태 이거니까 얘도 x값이 크면 제일 크죠. 그래서 계속 강조한 내용이 1보다 커? 그럼 x값이 크면 제일 큰 거야. 근데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순서대로네요. a, b, c 대수 비교하는 거니까 장소부터 c, b, a 이렇게. 요런 걸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자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이 값을 대입해서 푸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고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 밑이 a짜리. 다시 말하면 x에 뭘 집어넣는지 파악을 해볼 건데 첫 번째 건 x에 뭐 집어넣는 거냐면요. 솔직히 지금 0으로 봐도 되긴 하거든. 근데 더 들어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잘 봐. 첫 번째 건 0이긴 해. 두 번째 게 a야. 세 번째 건 a의 a제곱이거든요. 그럼 지금 또 여기 다 a가 있으니까 요 놈은 얘로 가면 되는데 요 놈을 우리 0이니까 a의 몇 제곱을 해석하면 될까? 어디요? 고마워요. 깜짝이야. 1이네. 그럼 말이 안 되죠? a에 뭐가 와야만 1이 나올 수 있겠어? 0제곱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럼 볼게. 난 지수를 대수 비교하려고. 그 다음에 이 지수를 대수 비교했을 때 확인해줘야 되는 건 얘 밑이 어때요? 0과 1 사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닌 감소함수 형태야. 그럼 뭐 해줘야 돼? 지수가 크면
값은 작아요. 반대로 풀면 돼. 지수 푼 거의 반대로. A가 감소함수니까.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얘 보고 여기까지 이끄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단원이 지수함수니까. 그래서 요거 좀 푸는 건데 요것도 이렇게 풀면 돼요. 잘 봐. 약간 좀 계속 좀 뒤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A가 또 어차피 뭐야? 또 감소함수야? 그럼 볼게요. 지수 대수 비교해 볼게 또. 셋 중에 누가 제일 커? 1. 얘는 0이랑 1 사이고 얘는 0이고 1이야. 그럼 얘가 두 번째로 크죠? 얘가 세 번째로 크고 얘는 지수 대수 비교한 거야. 지수. 근데 그 지수를 집어넣으니까 또 이 값은 뭐가 제일 커? 역순. 왜? A가 0이랑 1 사이 감소함수잖아. 반대로 해석하는 거야? 그럼 이 값 중에 제일 큰 건 뭐야? 요거. 두 번째는 얘. 세 번째는 얘지. 근데 원래 얘가 뭐였어? 지수였잖아. 그럼 또 다시 반대로 해석하는 거지. 세 개 중에 X값이 제일 커? 그럼 얘는 제일 작은 거야, 값이. 얘가 두 번째가 두 번째. 얘가 첫 번째까지. 좀, 그러니까 뒤죽박죽 되긴 하는데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요 놈이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A의 A제곱은 2번 아니면 4번이네요.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작아야 되니까 A의 1제곱 2번이겠네. 그래서 감소함수가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서 조금 어렵습니다. 11번. 볼게요. 보자.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이제 이 함수에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항상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이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를 나눠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건 우리가 공부한 거 이제 y는 ax 제곱에서 이 그래프면은 언제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축이 되는 거니까 x에 큰 값 집어넣으면 제일 커지는 거고 작은 값 집어넣으면 제일 작아지는 건데 요 문제는 여기가 x가 아니죠. 문제 보면은 절대값 되어 있지? 그래서 정의역을 너네가 또 해석을 해줘야 돼요. 정의역을. 그래서 우선순위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보는 게 아니다. 요거를 여기에 대입해서 이 함수를 먼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요거는 어떻게 빨리 해석해볼까? 요거 아까 잘하던데. V자. 근데 언제 V자? 0이 되는 값? 1일 때. 그래서 지금 저기 정의역에 올라가 있는 정의역도 아는 거 맞죠? 여기 1인데 얘는 1이야. 이거야. 근데 뭐 했어? 더하기 2 했네? 그 Y축으로 두 칸 위로 올리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저기 A에 올라가 있는 지수에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함수의 함수값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 중에 제일 낮은 값 어디야? 여기. 어디? 1 대입했을 때 2. 그럼 이 V자 중에 제일 높은 값 어디입니까? 저기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올까요? 4. 그래서 잘 봐. 우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얘는 이런 표현 없지만 여기에 뭐부터 뭐까지밖에 안 된다고요? 2부터 4까지밖에 안 나와요. 답이. 지수에 2부터 4까지밖에 못 넣어. 그냥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2지만 여기에 치역은 2부터 4라는 거죠. 치역에서 식을 써도 되고 이렇게 식을 써도 되고. 그럼 볼게. A가 1보다 커? 증가함수네. 근데 우리 X에 뭐부터? 2부터 4까지밖에 안 낼 거야. 그럼 언제가 최대야? 4분의 1. 언제가 최소야? X에 2 집어넣었을 때. 근데 좀 말이 이상하죠? 왜냐면 X에 자를 집어넣으면 A의 4제곱인데 그게 4분의 1이 나와야 돼요.
충분히 구할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이 범위는 우리가 증가함수일 때 문제를 푼 거니까 a가 무조건 1보다 커야 돼요. 근데 1보다 큰 걸 4제곱해봐. 4분의 1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거꾸로 가면 돼요. 그럼 거꾸로 하는 건 이런 느낌. 2일 때가 최대, 4일 때가 최소. 그럼 a에 2를 집어넣었을 때 a 제곱이 뭐 나와야 돼? 4분의 1. 이건 바로 보인다, 맞지? a 얼마? 2분의 1까지. 그럼 a가 2분의 1이니까 최소값은 2분의 1일 때 x가 제일 큰 4제곱. 근데 그 값을 문제에서는 요게 아닌 요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것만 잘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저 그래프를 통째로 못 그려요. 저 그래프를 통째로 못 그리냐고? 예. 아니, 그렇게. 그렇잖아, 이렇게. 정의요. 아니, 그냥 저거 지수함수에 정말 이건 통째로 못 그려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런데 여기. 답이 안 나와요. 이건데? 저거 증가일 때랑 감소일 때랑 얼마나 예쁘게 그렸어. 정의요 딱 잘라갖고. 네. 그림 뭐 틀렸어? 응, 나 봐줄게. 응. 됐나요? 응. 그래서 그 합성함수에 돼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거기다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가 합성함수 돼 있으니까 어렵죠. 4번. 그럼 여기도 이제 계속 개념을 좀 잡으면서 가볼게. 잘 봐. 지금 이 그래프식을 보면 원래 우리가 항상 공부했던 식은 얘잖아. 지금 계속 여기가 좀 바뀌면서 어려워지는 건데 봐요. 그럼 생각해볼게. 얘는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크면 함수값도 최대 맞죠? 이렇게 써도 돼? 그럼 여기가 제일 작으면 함수값도 작은 거 맞죠? 그걸 똑같이 푸시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그래프식이 바뀌었지만 범위도 있어요. x가 범위도. 우린 이 2차 함수를 해석을 해야 돼요. 2차 함수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봤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 궁금하면 여기 나올 수 있는 값 중에 최대를 가지고 와. 그럼 그거를 대입, 그 숫자를 지수에 올렸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값이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값이 최소가 되는 거고. 이건 왜 그런 거야?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니까. 그럼 이제 2차 함수 해석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생겼어? 요건가요?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2부터 5까지니까 4 대입하면은 뺄 거 그랬다. 16 4, 마이너스 1 나오나? 반의 제곱이가 16 빼기 16 하면 넣어봐도 되고 나오지? 그럼 볼게. 어디부터? 2부터 5까지 볼 거야. 여기 4래. 5는 한 칸, 2는 한 두 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게요. 그럼 제일 낮은 구간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높은 건 얼마입니까? x에 2 대입했을 때 y값 2 대입해줘. 4. 3 나와요? 3 나온대요. 그럼 봐봐. 우리 2부터 5까지 여기 대입했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값 제일 큰 게 3이고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 올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올 수 있대. 근데 증가함수잖아. 그러면 뭐 대입했을 때? 제일 작은 값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얘가 제일 최소값이고 제일 큰 값 4을 대입했을 때 얘가 최대값이 돼버리겠지. 이들을 뭐 해달래요? 곱해달래요. 15번 볼게요. 아까 문제랑 똑같이 만들어 볼까요? 이거 해석해 볼까? y는 g도트 fx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gx가 요건데 여기 x 자리에 fx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되고요. 아까랑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문제 더 읽어보면은 a가 1보다 크대. 그럼 증가함수만 보는 거니까 아까랑 똑같이. 그래서 이걸 좀 잘 해석해 줘야 돼. 여기에 올 수 있는 y값
x값, 아니 치역값 그게 제일 큰 게 오면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오면 최소값인데 또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은 3이네. 추계 방정식. 마이너스 5인가요? 3, x가 3이니까 1부터 6까지 2칸, 3칸. 그럼 여기 범위 볼 거야. 그럼 이 범위 중에 제일 낮은 y값 마이너스 5, 제일 큰 y값은 6 대입했을 때 6 넣어볼게요. 4. 그럼 아까 말했죠? 우리는 1부터 6까지 x값을 대입을 해봤더니 여기에 올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낮은 거 마이너스 5, 제일 큰 거 4. 근데 문제 힌트 뭐 줬어? 최소값이 32분의 1이래. 그럼 마이너스 5를 먼저 넣자. 얘가 32분의 1인데 A가 1보다 크니까 2일 수밖에 없군요. 32는 2의 5제곱이니까. 그럼 A는 2네. 그럼 다시 제일 최대값은 4일 때 근데 A가 2니까 2의 4제곱으로 16으로 16번 볼게요. 뭐야? 마이너스 4x 더하기 b까지 그 다음에 최소값이 9고 지금 감소함수네. 그럼 우리가 외웠던 거 거꾸로 풀어야 돼요. 알겠죠? 감소함수 써 있으니까 바로 좀 해석 좀 해볼게요. x는 2 쟤는 얼마야? 잠깐만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우리가 4 더해있으니까 빼기 4 해줘야 되고 더하기 b 해줘야 되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4 더하기 b고 그럼 여기서부터 3까지 볼 거니까 3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3 더하기 b네. 그럼 볼게요. 얘는 감소함수. 그럼 쌤이랑 2부터 3까지 넣을 건데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은 얘고 제일 작은 값은 얘야. 근데 감소함수다 보니까 2를 대입해서 여기 지수가 제일 작은 값 마이너스 4 더하기 b제곱이 오게 되면 이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값이 돼버린다고요. 81. 근데 만약에 2부터 3까지 집어넣었을 때 제일 큰 값 얘가 지수가 되면 감소함수다 보니까 얘는 제일 작은 값이 돼버린다고. 최소값. 여기서 이제 미지수가 2개나 있지만 식이 2개니까 좀 어떻게 문제를 풀어볼까요? 둘의 차이점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얘로 바뀔 수 있을까? 얘 마이너스 4 더하기 b고 마이너스 3 더하기 b이기 때문에 a 하나 곱하면 돼요. 그럼 뭐 곱해야만 9로 돼? 9분의 1. 그래서 둘이 똑같은 거야. 왼쪽 a 곱하면 되고 오른쪽 9분의 곱하면 얘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이 똑같아요. 그럼 a가 9분의 1이니까 이제 문제 조건도 맞죠. 0이랑 1 사이가 되는 거고.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 a가 9분의 1이 되면 9분의 1에 마이너스 3 더하기 b제곱이 9가 돼야 되는데 그럼 둘이 곱해서 이제 약간 1 되는 형태.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랑 뭐 곱해야 1 돼? 마이너스 1. 그럼 b에 뭐 넣어주면 돼요? 2. a는 9분의 1이고 둘이 뭐 해달래? 곱해달래. 그 다음에 21번. 오른쪽 넘어갔구나. 요거는 지금 조금 그러니까 명절에 배운 거라고 하는 거지? 네. 산술기하 평균 아는 거죠? 거의 유형 이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면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건 이제 평균 2개 가지고 지금 문제를 푸는 건데 뭐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항상 이렇게 좀 외워서 문제를 푸니까. 그다음 산술기하 평균은 좀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이제 뭐 x가 뭐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는 표현인데 이거 언제 최소값 같죠? 둘이 같을 때인데 약간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하다 보니까 a 플러스 b가 만약에 10 이하야. 그러면 언제 최소야? 10일 때인데
이렇게 최소값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등호 성립 조건을 물어보는데 그때가 언제다? 둘이 같을 때. 그럼 쉽게 생각하면 같은 걸 더해서 10이 나왔다는 거니까 왼쪽 오른쪽 얼마 나오면 돼요? 5랑 5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볼게요. 지금 왜 산수유가 평균적으로 나온 거 같냐면 솔직히 그걸 이용해서 안 풀어도 되나? 혹시 역수 형태니까? 아닌가? 그걸 꼭 이용해서 풀어야 되나? 왜냐면 지금 산수유가 평균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은 앞에 건 4의 x제곱이지만 뒤에 걸 잘 보면 요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4의 이제 좀 크긴 하지만 4의 4제곱은 2의 8제곱 256이기 때문에 이런 놈인 거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냥 요거를 산수기하 평균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조건도 좀 있는데 이 산수기하 평균은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쓸 수 있죠? 둘 다 양수일 때. 근데 우리 지수함수 형태니까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간단해요. 이렇게 둘이 곱해서 사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라질 거니까 그냥 넣는 거야 바로. 2루트 A, B 그럼 사라져요. 256만 남아. 근데 우리 256이 16의 제곱이니까 32로 나올 거야. 그럼 잘 봐야 되는 건 B는 32 이상이니까 그냥 등호인 거고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요. 둘이 같을 때. 둘이 같을 때. 얼마로? 이렇게 둘 더해 32 나오니까. 이거 절반 해주면 돼요. 그럼 4의 x제곱이 16이네. x는 2까지. a겠죠? 다음에 34. 요거 22번만 하고 쳐볼게요.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문자가 많으면 어렵잖아. 추링이 낫겠죠.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문제 의도도 뭐냐면은 49y 제곱이니까 약간 그냥 y가 아니죠. 2y 제곱이네. 근데 위에 2y가 있다는 거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바로 쓰자 그냥. 7x 제곱 더하기 7의 나머지를 넣어가면 되겠다. 4-x? 약간 거의 똑같지. 그래서 요 형태로 또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산수 기하에. 그럼 잘 봐. 곱할 거지. 그러면 지수 x 지워지죠? 얘만 남지. 그럼 루트 벗겨지면 이렇게 나오겠죠? 답만 잘 구하면 돼요. 산수기하 평균은 답을 잘 구할 수 있으면 돼. 98이지. 그럼 이 값은 최소값 감마는 98이에요. 두 번째, 우리 언제 등호 성립한다고? 이상인데 등호를 성립해야 최소값 98로 가질 거 아니에요. 언제? 둘이 같을 때. 언제? 둘이 같을 때. 언제? 맨 처음식 둘이 같을 때. 얼마로? 98의 반쪽일 거니까 49랑 49로 같을 때 등호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49 되니까 x는 2, y는 1. 그게 알파랑 베타인가요? 알파는 2, 베타는 1? 101? 30번도 보면은 지금 이제 치원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역수 형태가 같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치환을 할 거고 이렇게 지수함수나 이제 우리가 뭐 뒤에 배울 뭐 로그 함수, 뭐 또 다른 함수 이렇게 이제 함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제 치환을 하면 항상 범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요 범위를 뭐로 체크하냐? 산수기하 평균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역수 형태니까 이거를 또 A 플러스 B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넣어버리면은 둘이 곱해서 지워지니까 우린 이 이상만 보고 문제를 풀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바꿔서 문제를 풀 건데 어떻게 좀 해볼까? 여기 뭐 해주면 될까? 이거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겠죠? 그럼 2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니까 5까지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면은 또 확인해줘야 돼. 뭐가 있을까? 범위 체크한 거 있으니까 이제 안 되니까 버리면 돼요. 마이너스는 안 나올 거니까 2분의 5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t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실근의 합 x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5를 쓸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치환을 하게 되면은 식은 써줄게. 뭐 A분의 1은 2분의 5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A만 곱해서 풀진 않고 이제 양변에 2A를 곱하겠죠? 그래서 뭐 2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2는 0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쌤 해주고 싶은 건 이 X가 정수는 아니에요. 일단 모든 실수인데 어차피 우리가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 역수 형태를 더할 건데 2분의 5가 나오고 싶대. 그럼 약간 뭐밖에 없겠어.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약간 숫자를 보고. 그래서 약간 또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뭐 3분의 10 이런 거 나온 거랑 좀 비슷한 거야. 같은 맥락. 약간 문제를 많이 풀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약간 뭐로 해석하면 돼? 3 더하기 3분의 1로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똑같이 뭐 2차 방정식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이 형태에서 얘만 되는 건 아니고 얘도 가능하다는 거.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주황색일 땐 X에 뭐 집어넣어주면 돼? 1. 근데 보라색일 땐 뭐 집어넣어줘야 돼? X에?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방정식 2차 방정식이니까 근 2개 나온다는 거. 이거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더하면 0으로. 모든 실근이니까 항상 우리 X값 더해주는 거. 다음에 1번. 그림 잘 그려볼게요. 지금은 그래프 모양은 다릅니다. 조상이 9고 얘 조상이 3이니까 직선 X는 K.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잘 그려볼게. 얘부터 그리자 얘들아. 지금 딱 보니까 요거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일 때랑 9일 때 두 가지 보겠습니다. 왜냐면 얘를 9로 만들 수 있는데 얘로 3 만드는 건 좀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요거 먼저 그려볼게요. 1이죠? X 0 내면 X에 뭐 넣어야 9 나올 수 있어? 1. 그 Y는 9X제곱은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얘 그려볼게요. 얘는 X에 0 넣으면 아니지. 이렇게 해보자. Y절편이니까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잠깐만, 아니야, 무슨 말이야? 얘는 3을 지나는 거죠? X에 0을 집어넣는 거니까? 열로 해석했네. 그 다음에 2 넣어야, 아니지. 1 넣으면 9. 또 왔네.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겠네, 그러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거야. X는 K라는 거니까 요런 선분을 그었을 때 보면 몇 점에서 만나요? 2점에서 만나겠죠? 근데 거리가 뭐가 나오고 싶대? 54까지.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은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냐면 X는 K라는 걸 그어보면 알겠지만 왼쪽 그림 K가 여기 위치했다는 건 1보다 뭐일 때 푸는 거야? 1보다 작을 때의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점은 똑같아. 점은 위치만 바뀌겠지만 요놈 우리가 아까 두 번째였죠? 3x 플러스 1 이 k 집어 넣어볼게요. k, 3의 k 플러스 1제곱. 여기는 k, 9의 k제곱. 그러면 k가 1보다 작을 때는 연두색에서 주황색까지 길이가 54가 나와야 되니까 3k 플러스 1의 제곱.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54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k가 만약에 여기 라인 k가 여기 있으면 k가 1보다 큰 거죠? 그럼 여기일 때는 주황색인 좌표가 더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주황색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식이 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까지 식이 오면요 나머지 똑같이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둘 다 뭘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될까? 3의 k제곱 치환해서 풀어볼게요. 요거 얼마? 마이너스 t제곱. 요거는 3t 마이너스 54까지. 됐나요? 그러면은 6군데 좀 이상하다. 맞지? 조합은 딱 좋거든?
마이너스를 넣어야 좋은데 플러스여서 못 만들어. 안 될 것 같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근이 없죠. b제곱 마이너스 4ac면 음수니까 근이 없지. 안 되고요. 그럼 여기밖에 안 되겠네.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될까? 그냥 풀면 되나?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얘도 딱 되죠. 6구로 그러면 t 마이너스 9에 t 플러스 6인 거니까 t 볼까요? 요겁니다. 지수함수 형태니까 0보다 큰 거밖에 안 돼요. 그럼 3k제곱이 9가 나와야 되는 k는 뭐밖에 안 돼? 2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위에 거를 대표 문제군요. 그 치원에서 또 문제를 푸는 건데 저기 지수 더하기 1대 있는 건 좀 무시해주면 될 것 같고 누구랑 누구? 2x제곱이랑 2y제곱을 치원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뭐로 바뀔 수 있을까? 1 앞으로 나오면은 2a 뒤에 거는 2b a 더하기 b는 12까지 그럼 잘하면 지금 배우는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거 풀어볼게요. 두 번째 건 요렇게겠죠? 뭐야? 얘까지. 근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얼마야? 4분의 1 곱하면 32. 근데 우리가 요거랑 요거를 A랑 B로 바꿨으니까 요렇게. 요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여러 가지 방정식이. 아 그런가요? 그 뒤에 있잖아. 연립방정식 있잖아. A. 그럼 이거 약간 뭐야? 그냥 A랑 B를 근으로 해석하면 돼요. 두근의 합이 10이 나오면 되고 두근의 곱이 32 나오면 돼. 그냥 때려 맞춰도 되죠? 48, 84. 근데 어차피 근데 잠깐만. 알파 베타니까 해석 좀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구한 거는 A랑 B 값이 4랑 8인데 어차피 다행이구나. 볼게요. 지금 A랑 B가 이렇게 나온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x, y 값이 알파랑 베타니까 우리가 a가 4래. 근데 우리 아까 a 뭐로 주기로 했어? 2의 x제곱 주기로 했고 얘는 2의 y제곱 주기로 했잖아. 그럼 이 형태에서 x 값은 얼마 나오겠어요? 2. 여기는 3. 근데 순서 바뀌어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3, 2. 제곱해서 더하면 똑같이 값 나올 것 같아. 10, 3. 여기는 지수가 다르죠? 3의 x제곱이랑 3의 y제곱이니까 아까랑 또 똑같이 접근해 볼게요. 여기 a 여기 b로. 그럼 첫 번째 거는 이건 안 틀렸네 또. 아니 되죠? 틀린 사람은 또 해보고 질문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7번. 좋습니다. 첫 번째 쉽게 생각해야 되는 거 뭐 있을까? 밑이 똑같네? 그럼 지수 같으면 되지. 이게 더 쉬운데? x제곱 마이너스 8은 2x 더하기 7까지. 그래서 이렇게 쭉 문제를 풀면은 나오는 값이 두 개 있는데 범위가 2분의 1보다 크다는 거 있으니까 하나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아닌가? 왜냐면 지수가 달라도 밑이 어떤 숫자면 값이 같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더 어렵잖아요. 요거랑 요걸로. 어차피 1이니까 1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1까지 껴줘야 돼요. 근데 x가 0일 때 0일 때 0의 마이너스 8제곱 0의 7제곱 얼마인데 이거?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 x가 0보다 클 때 안 하잖아. 0일 때 안 하잖아. 어차피 그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됐나요? 1만 보면 돼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얘 좀 다르죠? 이번에 골고루 나왔네. 두 번째는 뭐를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냐면 지수가 일단 똑같아요. 지수에 x에 관한 식이 있어도 지수는 똑같잖아. 그럼 값이 똑같대. 지수 똑같네? 밑이 같은 거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2분의 7까지. 근데 하나 더. 그럼 뭐냐 이거는. 밑이 달라도
어떤 지수가 오면 값이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A의 0제곱이나 B의 0제곱 다 얼마야? 1이니까 이번엔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값까지 2분의 3 더하는 거죠? 6, 5, 30까지. 그 다음에 9번. 시원해서 풀게. 일단 5의 x제곱을 t로. 근데 문제를 보면은 쉽지 않죠? 왜?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좋냐면은 여기서 나온 t값 몇 개? 2개. 그 t값을 뭐로 해석하면 될까? 여기 x자리에 알파랑 베타 넣은 거. 그럼 무슨 말이냐? 두근의 합은요? 여기 t에 가는 방정식이 두근의 합입니다. 얼마입니까? 9. 두근의 곱까지 가지고 와야겠죠. 두근의 곱은 얼마? 두근의 곱 15. 문제에선 우리가 보통 a 플러스 b랑 ab로 많이 해봤지만 이런 형태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은 요거 맞죠? 그래서 요 놈은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 몇 개 빼면 될까? 2개. 그 다음에 40번 쭉 볼게요. 요것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유형이 나오니까. 그러면 요것만 잘 풀어보자 우리. t제곱은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혹시 몇 t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2 앞으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18t. 왜냐면 3의 제곱에서 2가 내려오는 거니까 9로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더하기 k까지. 그럼 볼게요. 지금 아까 선생님이 똑같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알파랑 베타라고 설정을 하면은 3의 알파 제곱이 요 놈이고 3의 베타 제곱이 요 놈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거예요. 알려준 것.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여기고. 맞나요? 합이죠? 그러니까 어쩐지 안 풀리더라 그러면. 볼게요. 지금 합을 줬는데 이 합을 어떻게 활용할까? 모르는 게 K밖에 없는데 그래서 K를 구해봤더니 두근의 곱이니까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면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바로 쉽게 나옵니다. 9로. 1번. 혹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보통 근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좋아요. KK. 상관없죠? 그러면은 잠깐만. 일단 근은 설정해놨고 또 치환해서 풀어볼게요. 4의 x제곱은 t. 첫 번째 t제곱 써도 되죠? 두 번째 거 혹시 몇 t? 연습하면 돼. 계속 4 나올 거니까 앞으로 4at 44 마이너스 4a까지. 이번에 좀 다른 거는 쌤 여기를 t1이랑 또 t2로 둘 건데 한 놈은 얼마? 4의 k제곱. 한 놈은 얼마? 4의 2k제곱. 좀 차이점이 있어요. 알파랑 베타가 아니어서. 그럼 요거 가지고 여기 4a랑 4a 있으니까 근과 계수 관계로 문제 풀겠습니다. 두근의 합 가지고 가볼까요? t1 더하기 t2. 여기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4a. 두 번째 두근의 곱 가지고 와볼게. 44 마이너스 4a. 그러면은 뭐 그냥 빼버릴까? 쭉 내려올게요. 4. 근데 어차피 우리가 4의 x제곱을 t로 치워놨기 때문에 이 근을 대입한 거 요거 t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t. 그럼 요 놈은 t제곱. 요 놈은 곱하기니까 지수끼 더해주면 돼요. 3k 마이너스 t세제곱. 그 다음에 쌤이 4a, 4a는 필요 없거든요. 지금은 지워서 마이너스 44까지만 남은겨. 그럼 넘어오면 44까지.
됐나요? 그럼 봅시다. 이 상태에서 풀까? 이런 거 하는 거네. 그러면 아우 쉽겠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인수정리는 뿔마 1, 2, 3인데 이렇게 이제 44 같은 거 숫자 있으면은 여기는 약수로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11은 아닐 거고 4지 않을까? 4일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64에 16에 4에 44니까 맞지. 그래서 얘는 t에 4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값이니까 이렇게 난 쓰자. 아마 여기까지는 허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이 나와도 활용 못해요. 그래서 요거 활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t가 4라는 건 여기가 4라는 거거든. 그럼 k가 뭐가 나와야겠어? 1. 그럼 2까지. 근데 뭐 두 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a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k가 1이고 2k가 2예요? 그러면 1이고 1에 4, 16, 20은 마이너스 4a. a 얼마 나오면 돼? 마이너스 5까지. 2번 볼게요. 보자. 여기 근데 흐름이 또 아까랑 똑같다? 자, 안 보이면 바꿔줄게요. 첫 번째 거는 냅두고. 여기 지수에 공통적으로 1도 더해져 있고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쓸게. 얘랑 얘야. 그럼 여기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으니까 묶어서 한번 써주면 요거랑 요거는 또 아까 어떻게 풀어주면 돼? 또 치환해서 산술기하로 범위 구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얘를 좀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숫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면 그냥 루트 안에 들어가면 지워지기 때문에 얘로 2루트 1이니까 2 이상으로 이거는 체크해 주시고 바꿔볼까요?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더하기 k는 0까지고 이게 문제 풀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요 t가 2차 방정식인데 이제 t가 2만 보는 거니까 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라고 해서 바로 판별식 t는 0 이상을 못 써요. 그래서 아까 뭐로 해석해줘야 돼? 함수랑 함수 그래프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해주고 싶은 거는 얘는 x축이죠. y는 0이니까 그럼 y는 0을 좀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고정이어서.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t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누가 필요 없어. k 문자 취급되긴 하지만 필요 없죠. 그래서 k를 보통 넘겨서 문제를 풉니다. 왜냐면 k를 넘기면은 요놈은 y는 마이너스 k 같은 상수 이 가로선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거든요. 막. 그래서 이 형태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프랑 그래프로 얘 좀 그려볼게요. 가운데 얼마? 1. 2 이상 1에. 그럼 잘 생각해야 돼. 노란색이 좌변. 우변은 어떤 직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거야. 노란색과 연두색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고 싶은 거니 일단 만나고 싶은 거 맞습니까?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고 만났어. K는 막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분홍색 애들이 되는 건데 보라색 애들이 제일 잦은 값이 여기입니다. 2일 때.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K 입장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낮은 값은 2야. 근데 이보다 큰 건 다 돼. 그래서 얘는 2 이상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요. 마지막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 이하로. 그 다음에 46번. 네. 너 됐어. 답은 맞는데 함수값도 넣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함수값 아니었어? 선생님 x좌표만 갖고 있어요. 고마워요. 4. 마이너스 2네. 아이 틀렸네. 그러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땡큐. 그 다음에 6번. 보자. 부등식도 솔직히 어려운 내용인데 부등식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조심해야 되는 걸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아까 쌤이 계속 문제 풀면서 알려주긴 했지만
2니까 요렇게 써도 되지. 얘가 2니까 그럼 이 마이너스 1을 저기 지수에 곱할게요. 4분의 1이야? 그럼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 또 x 마이너스 1 찍고 곱할 거니까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굳이 얘로 푸는 이유는 원래 이제 이렇게 부동호 방향으로 이 지수를 똑같이 풀면 되긴 되거든요. 근데 밑이 어때? 감소함수니까 얘는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동식이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떻게 풀면 돼요? 이렇게 앞에 거 두 개랑 뒤 거 두 개를 풀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2차여서 좀 어렵긴 했는데 이거 먼저 풀어볼까요? 넘어가 보자. x제곱 x 더하기 4 이상 이거 하나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풀어보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까지. 일단 두 개 중에 풀기 쉬운 건 이거. x 더하기 3에 x 마이너스 1까지. 이걸 어떻게 풀어? 그치, x값 구하고 0 이하니까 4이값. 요거는 지금 문제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얘는 판별식 푸니까 근이 없죠. 얘는 그래프 그림 이 그림이야.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허근. 그럼 여기서 0 이상은 모든 x값이니까 얘는 할 필요 없고 여기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7번도 볼게요. 그냥 쌤이 보여주려고 2분의 1로 푼 거니까 최대한 증가함수 쪽으로 1보다 큰 걸로 푸는 게 제일 편해요. 알겠죠? 바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호 방향 문제 풀 거니까 넘길게. 정수 x개수가 4개고 싶다. 여기서 어차피 1차, 2차밖에 없으니까 2x로 묶어서 답 좀 구해볼게요. 그럼 0이 되는 값이랑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아까 사이값 잘 썼잖아? a가 자연수래. 그 무조건 음수일 거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여기 값에 따라서 자연수 정수개수가 정해질 건데 어차피 우리 0부터 세주면 되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4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만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이제 x값이 이렇게 4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4에도 돼, 안 돼? 안 되죠. 마이너스 4보다 크다면 못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5는 돼야 안 돼? 마이너스 5보다 크다는 되잖아요? 그럼 끝이죠 뭐.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 사이는 맞는데 얘는 안 되고 얘는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은 이렇게 10이랑 9 더하면 19. 8번. A가 B보다 포함되어 있는 표현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풀어봅시다. 요거 한번 바꿔볼까 얘들아? 앞에 제곱 루트 있는 거니까 2분의 5 마이너스 x까지. 그러면 10짜리니까 아무 상관없이 그냥 풀어도 되고. 그러면은 곱할게요.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까지 넘어가면 2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까지 인수분해가 되죠. x가 위가 2분의 1 밑에 거 3.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요 범위가 이 비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얘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0 이하 부분. 그럼 요렇게 생겨야만 어떤 두근과 어떤 두근 사이 안에 얘가 들어올 수 있겠죠. 요 그림밖에 안 돼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중근이면 근이 하나야. 근이 하는데 어떻게 저기 얘가 어떻게 포함돼? 이해 갔나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비집합 이 왼쪽 그래프가 0 이상인 부분 x값을 따졌는데 얘가 다 들어가야 돼.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좀 중요하냐면요. 요거 밖에 안 돼요. 그림이. 얘는 안 돼. 중근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굳이 요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문제에서. 판별식 0보다 큰. 무조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뭔진 몰라. 근데 2분의 1부터 3이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2분의 1부터 3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상이고 이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은 둘이 그 진리집합, 그 집합이 같아도 되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가 2분의 1이어도 되긴 해요. 맞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 거냐면은 x의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y 값이 얼마 나와야 돼? 음수랑 아까 여기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0까지. 오른쪽 3도 여기 집어넣으면 음수. 여기도 가능하거든요. 같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0까지. 그래서 우리는 함수값 2개로 마지막 풀면 되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요 내용이 들어간 것 같긴 해요. 우리 요거. 근해 분리 내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파한별식 함수값 축방으로 문제 푸는 건데 뭐 A는 여기 안에 들어있다? 사이 들어있다? 풀어도 될 것 같고 뭐 판별식 아까 말한 것처럼 안 써도 될 것 같고 함수값 쓴 거고 됐습니까? 얘 먼저 해볼게요. 2분의 10은 얼마 나옵니까? 4분의 1 2분의 1 A 더하기 6까지 4분의 24, 25, 마이너스 4분의 25. 양변 2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25 2야. 이거 하나. 두 번째 여기 가볼게요. 9, 3A 플러스 6. A는 마이너스 5 2야. 그럼 이거랑 공통범위 구하면 얘만 구해주면 되겠네. 됐나요? 네 가셨나요? 추계 방정식 쓰려면 추계만 써도 되죠? 음수랑 음수야? 추계 방정식은 무조건 그럼 0보다 작다. 여기 사이 있어야 되니까 0보다 작다. 마이너스 2A 아니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얘냐? 추계방은 저기 사이 있어. 두 군 사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서 줘야죠. 2분의 1이랑 3 사이? 이거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은 A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6 이상. 그럼 여기까지 얹으면 돼? 꼭 굳이 그 축방이 저기 둘 사이에 있을 필요는 근이 알파 베타니까 맞네. 지금 이 두 군의 셈이 그 펼칠 필요는 없구나. 추계 방정식은 활용을 못하네.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함부로 못 쓰겠네. 이런 그림일 수도 있으니까. 됐어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는 2분의 1이랑 3을 대입했을 때 음수랑 0인 건 아는데 추계 방정식이 뭐 3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2분의 1보다 왼쪽에 있는지 사이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네. 그럼 활용 못 하겠죠. 그 다음에 1번 보자. 이번에 fx가 올라가 있어. 일단 fx를 얹고 해볼까요? 안 한 거 없죠? 저기 보면은 4의 fx제곱이랑 마이너스 2의 지수 1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은 또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 근데 치환 후 범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저게 fx가 어떤 범위가 오든 지수함수 형태니까 0보다 크다. 풀어주면 되겠죠. 가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8은 0보다 작다. t 마이너스 8 t 더하기 6은 0보다 작다. t 값은 8이랑 마이너스 6보다 크다인데 이놈 때문에 0보다 크다만. 그 다음에 이제 t 값을 잘 돌려볼까요? 보자. 약간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때 왼쪽은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지수함수 형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짜리니까 요거잖아. 근데 y값이 우리가 지금 뭘 푸는 거냐면은 8보다 작은 것부터 0보다 크다를 푸는 건데 0보다 작다는 건 쭉쭉 내려갈 텐데 그러면 언제까지 풀어야 돼? 못 풀어요. 그냥 8보다 작다만 풀어주면 돼. 여긴 의미가 없습니다. 약간 모든 실수 라인으로 해당이 되는 거고 요거만 풀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3이 3보다 작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그러면은 정수 x겠으니까 마 1부터 2까지 4개. 이 거의 고지가 보입니다. 마지막 쪽인가요? 다행이네. 4번. 보자. 얘는 지금 또 해 집합 나오긴 했는데 원소가 아닌가? 1이 아니다. 요 표현 1이 아니다는 표현은 여기 0으로 안 만드는 것 같고 그러면은 약간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오른쪽이 지금 1이잖아. 그럼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까? 우리 1이니까 0승으로. 그럼 볼게요. 밑이 똑같네. 그러면 지수만 풀면 되겠다. 그게 아니죠. 근데 이제 왜? x에 관한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부등식이니까 여기가 그 증가인지 감소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해줘야 돼? 나눠서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싶으면 요 범위랑 합쳐서 풀어줘야 돼요. 요 범위랑. 증가를 표현하는 거고 증가 함수니까 이 부동호 방향을 따라가니까 얘는 뭐 상관없고 얘도 어렵지는 않은데요? 넘어가면은 0이니까 요거는 우리 어떻게 풀면 돼? 0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하긴 하지만 요건 딱 이름이 있죠. 사이값으로. 근데 이제 크다는 뭐 벌어지는 값 써도 되고 뭐 큰 놈보다 작고 작은 놈보다 작다 써도 되고 뭐 쌤은 양끝 값이라는 표현도 써요. 부등식을 그리면 이게 벌어지는 값이 양끝 값이랑 같은 거니까 뭐 의미만 맞으면 돼. 그래서 요 범위를 합칠 건데요. 지금 합치면 얘로 가지 않냐? 맞죠? 그래서 부등식은 이게 합치는 것도 좀 헷갈리죠?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요거랑 1보다 작다를 합칠 거니까 공통범위 요거로. 그냥 문제는 증가함수 형태일 땐 요거만 보면 돼요. 원소가 아닌 거 물어보는 거니까 1, 2, 3번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원소야. 음수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문제를 풀고 싶어.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네? 그럼 뭐야? 감소함수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감소함수는 밑이 이렇게. 우리 이건 방금 풀고 왔죠? 넘어가면 요거잖아. 부동호 방향 바뀌는 거니까. 저거 바로 풀어주면 되지. 사이값으로. 오른쪽 잘 볼게요. 여기. 뭐냐? 요 식이 지금 요거였죠? 다시 보니까. 그럼 x-1제곱 항상 0 이상인데 0이보다 크네. 그럼 1이 안 된다는 표현인데 어차피 1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풀 필요가 없다. 그럼 다시 요거 합칠 거야. 그러면 0이랑 2 사이고 1보다 크대 이번에. 그럼 둘이 합치면 얼마야?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한 번 더 그려? 안 보이면? 0이랑 2 사이인데 1보다 크다가 들어왔어. 공통범위 1이랑 2 사이. 그럼 이거 만족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답은 5 아니지. 답은 4번이겠죠? 6번 x가 오 좋은데 볼게요. 잘 지금 따오 보면은 얘랑이랑 봤을 때 누구 치환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치환해가지고 뭐 항상 치환 후 범위 체크를 기억하지만 이렇게 문제 먼저 풀고 쓰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이건. 왜? 모든 실수 x가 아니에요. 요거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센 말은. 그래서 요거는 방법은 없어. 뭐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그려도 되지만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0 이상이니까요. X값을 여기만 볼 거니까 Y값은 여기만 보겠다고 하는 거죠. 요 놈은 뭐 1이니까. 그래서 T값은요. 1 이상만 보는 겁니다. 그럼 또 봐봐. T이 1 이상인데 그럼 우리가 이 범위를 다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것도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은 부등식 보통 뭐로 풀어요? 다 2차 함수로 해석해서 문제를 푸니까 왼쪽도 그래프, 오른쪽도 그래프. 이거 얼마인데 이거? 8분의 1? 그러면은 1 이상은 여기네요? 어디요? 이거요? 축방 맞아요. 반이니까. 아, 네. 응. 중요하진 않습니다. 맞죠? 어차피 1 이상만 볼 거니까. 그럼 우리가 얘만 볼 건데 또 A 누구야? 얘 숫자야. 상수. 그럼 얘 이거 Y는 A. 그럼 또 이제 이거죠. 우리가 이런 그림 원하는 거야. 연두색이랑 분홍색을 비교했을 때 왼쪽 좌변이 연두색, 오른쪽이 분홍색인데 연두색이 더 위에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돼요. 근데 이게 좀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 되는데 여기 뚫고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또 여기 값 안 구하면 안 되겠죠? 1 대입하면은 4분의 3. 잘 봐야 돼. 이거 된다고 Y는 A? 안 돼요. 연두색이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제일 낮은 값 4분의 3보다 이 A가 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7번. 얘는 상관이 없겠죠? 모든 실수로 푸는 거니까 아까 X가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좀 어려운 거고 얘는 실수 A 최대값? 뭐로 푸는 걸까? 쳐내볼게. 3X제곱은 T. 그 다음 T는 0보다 크다. T제곱 마이너스 2AT 더하기 9가 0 이상 풀어주는 거야? A값 범위가 중요한가? 잠깐만, 요 놈은 요렇게 생긴 거네. 볼게. 뭐가 있나? 일단 이 그래프 보면은 요거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그래프 왼쪽 그래프가 쌤 0은 뭐라고 했어요? Y는 0이니까 X축.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고 싶은 거야. 그냥 이 그래프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제일 낮은 값이 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가 X축. Y는 0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부동호 0 들어가 있으니까 0이어도 되고 요런 그림이어도 가능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가 0 이상 풀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A는 3인데 얘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따로 나눌 범위가 있나? 범위가 2개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양수에서 따져야 최대값 나오니까. 양수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따로 뭐 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치환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요 범위 내에서 제일 큰 거니까 3으로. 그 다음 9번, 0번 두 개. 보자. 요건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잘 볼게요. 지금 유리에 한 장씩 붙일 때마다 처음 빛의 양의 4분의 3이 차단된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처음 빛의 양의
이만큼 이상을 차단하려면 필름을 최소 몇 장 붙여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은 차단을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남은 양으로 문제를 좀 접근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처음 쌤이 이제 빛의 양을 A라고 두면은 유리를 한 장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남아있는 빛의 양은 얼마입니까? 4분의 1이 남겠죠? 두 장을 붙이면요? 16분의 1의 A가 남겠죠? 그걸 지금 우리가 N장 붙이고 싶은 거야. 그 여러 장 붙였을 때, 그럼 이거는 이제 남아있는 양이고요. 문제에서 볼게. 이상 무시해줘. 이만큼 일단 차단시키면 남아있는 양은 얼마야? 얘지. 근데 이것보다 더 차단시키고 싶은 거지. 그럼 이거보다 양이 더 적게 남아야 되니까 이 남아있는 양이 512분의 1보다 작으면 되고, 약간 이제 그 남아있는 양으로 푸는 거는 얘도 지금 딱 보니까 이제 1에서 512분의 1만 남긴 거고, 여기도 이제 4분의 3에서 1 빼면 4분의 1만 남은 거니까 요걸로 이제 거듭제곱 문제 풀려고 이렇게 남은 걸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처음 빛의 양이니까 여기 A 곱해줘야 되고, 근데 A는 솔직히 의미는 없어요. 약분 될 거니까. 그러면 요거 조심해보자. 이렇게 남아있는 양으로 문제를 풀 거야. 잘 기억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어떻게 줘야 돼? 이상으로. 왜냐면 그 감소함수니까 부동을 바꿔서. 그럼 4.5죠? 그래서 이게 이 부동 하나 차이로 답이 5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서 풀어줘야 되고. 60번. 뭐 설명이 좀 위에 있죠? 보통 이런 활용 문제는 여기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남아있는 문제를 쓰려면 다시 읽긴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처음의 양이 A이고 X년 후에 남아있는 양이 FX. 처음의 양이 요놈. 요놈이 안 남아있구나. 여기 앞에 안 써있지만 어떤 유물을 발굴하여 조사했더니 X년 후에 남아있는 양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요놈 A 써주시고 저놈 FX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람입니다. 얘는 킬로그램이고요. 이것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X년 후에 남아있는 FXg 62.5g은 1kg 1000g에서 2분의 1에 이건 답은 이제 이렇게 좀 이상한 거니까 답만 잘 구해봅시다. 10분의 625 1000 나누면 10,000분의 625인데요. 여기 2분의 1이다 보니까 너네가 생각해줘야 되는 부분은 625는 5에 만은 10에 얘는 2분의 1의 4제곱이에요. 좌변이. 우변은 이렇게 이상하게 남은 거고. 그럼 여기 4 나와야 되니까 여기 4 나오려면 얘가 4 나오려면 x는 2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남은 시간 오답